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우리 대한민국이요, 미국의 이 에너지 부의 민간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미 첨단 기술과 관련된 지금 협력에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별거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별거 아니다.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을 접촉하는데 방문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의 이 보안 위기 사회가 적발됐을 뿐이다. 그래서 미 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이 민간국가 분류가 아니고 에너지부라고 하는 하나의 부처에서 제한을 시켜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 영향을 축소해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제 우리 국민에게 지금 알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정말 실제 원인이 뭐냐? 정말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로 주한 미국 대사가 발표한 대로 별거 아니냐? 그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여전히 상당히 셉니다. 자, 더군다나 말이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그야말로 우방국에 대해서조차도 또 동맹국에서조차도 지금 관세 정쟁을 불사하고 있는데, 자, 하필 이 민감한 시기에 미 에너지부의 민간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 이겁니다.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그 입장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민간 국가로 지정됐을 때 미국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 미국하고요, 원자력 문제라든가 AI 문제와 관련된 첨단 기술 정보를 갖다가 공유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그리고 미 에너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에 접근하는데도 별도의 특별 승인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자, 그런데 현재 우리 정부가 민간국가 명단에서 우리 한국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교섭이 진행되고 있지만은요, 발효 자체가 4월 15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우리가 확보를 못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이 민간국가 명단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았어요. 너무나 뒤늦게. 이게 지난 그러니까 연말에 결정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야 알게 됐어요. 지난 3월 초에.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시간이 이제 없었다. 이거를 삭제시키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우리 정부 당국에서 특히 외교부에서는요, 이 한국이 민간 국가로서는 등을 이렇게 쭉 있는데 1등급은 이제 북한이라든가 이란,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이런 이 테러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이런 국가들이 1등급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이제 한국은요, 이 한국은 지금 맨 마지막 기타 등급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밝히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속적으로 이 문제도 말이죠, 통상 교섭 못지않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 거의 통상 문제야 뭐 한 70여 개 국가가 전부 다 해결되는 거지만 요거는 우리 한국이 거의 그야말로 이제 좀 유일하게 새롭게 등급 분류가 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도 물론 있지만요, 한국 정도의 국격을 가진 나라, 국제적인 위상을 가진 나라로서는 한국이 거의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지금 외교 교섭이, 특히 비밀 외교 교섭이 이럴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주로 말이죠, 스카이데일리에서 부정선거를 집중적으로 다뤄왔어요. 부정선거를 스카이데일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오면서 제일 민감한 게 뭐냐? 중국인 해커 99명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선거 조작도 하고 여론 조작도 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 주범이 중국인 해커 99명이다. 그리고 중국인 해커 중에는 여론 조작, 심리전 조작 팀까지도 있었다. 이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요 실체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걸 쭉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스카이데일리가 99명의 해커 요원들이 부정선거에 개입이 됐다. 이렇게 보도한 내용들이 대부분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언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 99명은 이제 뭐 중국인 해커들이 99명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 미국의 블랙옵스 팀이 들어와서 전부 주1 미군 기지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또 미국으로 빼고 일본으로 다 뺐다. 다 데려갔다는 거죠. 중국. 자, 그래서 요 발표와 관련해서 스카이델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 그래서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을 갖고 이게 이른 봄에 한다고 그랬어요. 3, 4월에. 그리고서 이제 공식적으로 성명을 통해서 발표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정보기관도 개입되어 있다. 협력을 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블랙옵스 팀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말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99명이 아니고 99는 이게 코드네임이다. 라고까지 밝혔는데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거나 아니면은 그 스카이델리에서 이러이러한 조치가 미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서 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있을 거야. 근데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혹이 이제 굉장히 커졌었고, 이 뉴스가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안병희 씨가 중국 대사관을 난입하다가 잡힌 이후로 또 경찰을 폭행하고 말이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래서 구속됐어요. 지금 현재 구속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KBS에서 이 캡틴 아메리카를 갖다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제보한 내용을 스카이델리에서 그대로 썼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5가지 신분증,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 미 정보기관하고 접촉했다 등등. 자, 그래서 이제 캡틴 아메리카의 제보 내용이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거의 다 판명이 됐어요. 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조정진 스카이델리 대표가 최근에 사퇴를 했답니다. 대표직을 사퇴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제가 어느 방송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초대형 유튜버들이 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사실이 다른 스카이델리의 부정선거 관련 뉴스는 사실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요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상당하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해드린 바 있는데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제가 평가한 내용이 거의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게 사실인 것처럼 확대 보도를 했던 초대형 유튜버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그대로 계속 사실일 걸로 단정을 하고 있고 조정진 대표도 스카이 대표직을 그만뒀는데도 이게 전부 사실이다. 핵심은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는데 이거 다 사실이야. 앞으로도 사실임을 확인시켜주는 추가 후속 보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조정진 대표가 나온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 뭐 이 A웹, 이게 A웹을 통해서 무상, 그러니까 이제 개도국들한테 무상 지원해줬잖아요. ODA 자금으로 무상 지원해준 거예요. 무상 지원을 통해서 이게 투표, 지금 개표기를, 우리 거를 이제 지원해줬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전자투표 분류기를 갖다가 지원해줬는데 이게 에러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준 요 투표 분류기를 가지고서 써먹다 보니까 이게 부정선거로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미지를 굉장히 손실시켰는데 선관위에서 왜 이런 걸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99명과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사실이고 현재까지도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사실 내용을 또 보도할 것이다. 예,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그 실체를 파헤치려고 개엄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윤 대통령의 결정이었다. 예, 이렇게 윤 대통령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스카이데일리의 모든 보도 내용은 이제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하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이가 이 스카이델리의 보도와 관련해서 광고주들 또 광고를 끊어라. 이제 은행장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광고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한길 선생이 그 문제점을 또 지적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이재명이가 광고를 끊도록 한 거 이거 잘못됐다. 예, 잘못됐다. 예,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중국의 그런 조작설, 개입설, 부정선거설과 관련해서 이 주한 미군 대변인이 SNS에다가 그거 사실이 아니다. 그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 대변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입단속을 했는데 이것만 봐봐라. 이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잘라낸 것만 보더라도 중국의 개입 의혹은 사실이다. 그래서 조정진 대표는 스카이델리는 밀어달라.
믿어달라.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런 거를 전혀 보도하지 않고 스카이데일리는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그러면서 이 레거시 미디어는 모 매체의 경우는 30% 이상이 급감했고 그리고 스카이데일리는 오히려 1만 명 이상의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게 됐다. 그래서 이 스카이데일리의 이 보도 99명과 관련된 후속 보도가 지금 계속 될 것이고 취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 그래서 그리고 말이죠. 또 하나 지금 이제 그 모 초대형 그 좀 보도 내용을 유튜브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미국에 이제 CIA가 있고요. 16개 정보기관을 조정 통제 감독하는 국가정보국이 있습니다. DNI. 그러니까 DNI가 있어요. 자, 그래서 DNI 국가정보국장이라고 하는데 이 털시 게보드가 이제 국장이에요. 자, 그래서 털시 게보드가 밝히기를 중국 해커, 그러니까 이제 이 해커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요거를 계속 조사해 나가겠다라고 발표했다. 요것도 사실이라고 모 초대형 유튜버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99명설과 관련해서는 저는 별로 신뢰를 안 해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 초대형 유튜브가 지적한 대로 국가정보국에서 지금 그 중국의 지금 해커 의혹, 요 99명의 이 해커들이 동원해서 부정선거했다는 의혹을 저 미 정보기관이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요거를 곧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사실인 걸로 단정을 해서 모 초대형 유튜버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요 문제도 반대로 저는 부인하고 싶어요. 왜냐? 이게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을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지나치게 스카이데일리를 보도를 조정진 대표를 믿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계기인지는 제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리고 단정해야 할 실익이 없어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왜냐? 사태 이후로 9.11 테러 사태 이후로 정보 조정과 정보 통합 운영에 실패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기관이 국가정보국이에요. 왜냐? 미 CIA도 있고 FBI도 있고 뭐 그나마 여러 정보기관이 16개나 되는데 각자 일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총합적으로 정보부가 딱 들어왔을 때 미 국가안보와 관련했을 때 총합적으로 딱 종합평가를 한 모든 첩보를 다 종합해서 종합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만드는 요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9.11 테러와 관련해서도 CIA가 수집한 정보, FBI가 수집한 정보, 또 다른 국가정보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들이 다 있어. 그런데 이거를 싹 묶어서 종합 판단을 안 하는 바람에 갈기갈기 하나씩 독립적으로 그들 기관만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판단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9.11 테러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막았다 이겁니다. 요 반성에서 생긴 게 국가정보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미국 내 정보기관을 조정, 통제,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작을 안 해요. 여기서는 절대 공작을 안 해요. 그런데 본래의 기능에 공작 기능이 없어. 공작 기능은 CIA나 FBI나 다른 부분별 정보기관들이 공작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공작을 말하자면 이제 조정, 통제, 감독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개별 정보기관의 공작이 개입을 안 해. 본격적으로. 물론 조정 통제는 하지만 거의 안 해요. 그들 기관 자율성을 거의 100% 존중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제한적으로만 하는 겁니다. 9.11 같은 그런 테러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이런 일개 국가에 대한 부정선거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무 요거를 국가정보국에서 지휘 통제 감독하고 그거를 발표해. 그리고 그런 정보가 흘려나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거 상상도 못해. 일개에 저런 조그마한 대단히 죄송하지만 스카이 매체에서 국가정보국에 첩자를 뒀다? 이거는 경청 동지할 일이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세계적인 통신사도요. 국가정보국이나 CIA에 첩보망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다. 그게 미국 정보기관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미국 정보기관이 이런 스카이데일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스카이데일리 그런 조그마한 매체에 천막이 있어갖고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건 미국 정보기관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미안하지만 저 조그마한 나라, 그야말로 부패한 정보기관들의 정보기관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관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보기관은 그 나라의 국군을
국가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기관이 정보기관입니다. 정보기관에 썩었다면 그 나라는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카이 데일리가 그러니까 국가정보국까지 천망을 부식해가지고 첩보를 빼낸다. 그리고 지금 이제 초대형 유튜버가 주장하듯이 미 국가정보국은 그런 공작 중국 해커들 지금 부정선거한 거 지금 캐고 있고 곧 발표한 거다. 이거 거짓말이라 이거 거짓말. 여기에 그러면 또 제 방송 싫다고 그래가지고 또 탈퇴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발 탈퇴하지 마십시오. 제 말이 지금까지도 제 말이 맞잖아요. 제 말이. 제 주장이 지금까지 맞지 않습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요거 하나만 보면 국가정보국이 뭔지도 모르고 그거를 방송으로 논평하려면 국가정보국이 뭔지를 자료조사라도 하고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앵무새까지 읽기만 해요. 그런 방송에 수십만 명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가짜 방송 때문에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이 헌재에서도 그냥 기각이 되는 거예요. 물론 헌재 모든 주장을 다 기각했지만 그래서 그거는요 윤 대통령을 죽이는 일입니다. 2중 3중으로 이런 가짜 뉴스들 때문에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제가 이거 보도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서 보도해드리는 겁니다. 또 속지 말자. 예, 국가정보국이라는 데가 그런 공작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이론적으로 공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스카이 데일리 수준의 언론 매체에 노출될 그런 정보기관이 아니다. 미국 최고의 정보기관. 그래서 DNI 국장 털시 게버드라고 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장관급 대우를 받는 기관장입니다. CIA, FBI 이런 데는 차관급 대우를 받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대한민국에서 부분 정보기관들 예를 들어서 국방정보본부장 이건 3스타 1급 대우 받아요. 1급 대우. 그 다음에 기무사령관 2스타짜리잖아. 2스타 요즘은 이제 3스타 됐죠. 이것도 1급 대우. 예. 자, 뭐 실권이야 크든 작든. 그냥 유일하게 국가정보원장만 장관급 대우를 받는 거예요. 예. 자, 이 정도로 이런 것처럼 미국의 국가정보부장은 정보국장이라고 하는데 국가정보 DNI, National Intelligence Department, 디렉터. 이렇게 되는데, 디렉터라고 그래요. 국가정보국장, 디렉터. 즉, 우리나라도 국가정보부장 할 때, 국가정보원장 할 때 디렉터를 쓰잖아요. 디렉터. 예. 자, 디렉터가 과장도 되고, 영어로도 별의별 걸로 다 써먹지만은, 여기에서 이 디렉터는 국가정보국장,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정보국의 기능조차도 연구도 안 하고 보도하는 무책임한 이런 유튜버들은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적으로.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그러면 국가정보국장은 뭘 얘기하느냐? 미국 정보, 정책정보, 국가 차원의 정보를 종합한다. 이게 주 임무예요. 공작은 여기서 안 한다니까요. 공작은 안 해,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그러면 털시 게버드가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상원 정부의 모두 발언 자료에서 뭐라고 했냐면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어요. 가장 최근에 지난 3월 25일입니다.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 상원 정부의 모두 발언 이 자료로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 북한의 핵 문제와 관해서 뭐라고 했느냐? 북한은 김정은 지시에 따라서 핵탄두 소형화, 그 다음에 이제 다탄두, 이 다탄두 실전 배치를 지금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ICBM 실험 발사를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 이 추가 핵실험은 할 수 있게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 예. 그리고 북한은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정책 정보를 다루는 데가 국가정보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금 안에서는 빅텐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빅텐트. 자, 그래서 이 빅텐트와 관련해서 자, 지금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유승민 모두 사실은 이 빅텐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어요. 이준석이는 아니올시다. 그리고 이낙연이는 빅텐트 필요하다. 그런데 이낙연, 그 다음에 이준석 이런 사람들,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요. 빅텐트가 아니고 용어가 달라요. 제3지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3지대. 예. 유승민도 3지대. 예. 그리고 이준석이도 독자 노선. 김두관, 민주당 참여하니까 3지대로 갈 가능성이 있죠. 이낙연, 이 3지대를 찬성하고 있어요. 한덕수는
지금 아직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는데 한덕수 지금 대행이야말로 뭐 빅텐트 쪽으로 가겠죠. 삼지대하고는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텐트하고 삼지대가 지금 뜨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이 찬성적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자, 우리 국민의원들 중에 김문수 어떻게든지 간에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된다. 빅텐트는 필요하다. 빅텐트는 필요하다. 예. 자, 그러면서 과거에도 보면 노무현, 정봉준, DJP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선 기간인데 당의 경선이 좀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고 당내 경선이 끝나고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이고 경선이 컨벤션 효과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부흥 성공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출마와 관련해서는 경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인데 본인 지지율이 확 떠서 상대 후보를 능가하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답답하니까 한대행까지 자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최종적 판단은 한대행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다. 아주 겸손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여러 가지 오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 그리고 선진 대국시대 비전 발표를 가졌어요. 그래서 제조사랑의 자세로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국민의식까지 대한민국 국호를 빼고 다 바꾸자. 대개혁 그리고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대개혁과제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헌재하고 공수처는 폐지하겠다. 자, 그리고요.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한 미래 전략원을 만들겠다. 자, 그리고 선관위 개혁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보완하고 외국인 국민투표권을 축소하겠다. 그런데 축소가 아니고요. 폐지하십시오. 폐지. 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이거 문재인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경원이는요. 국민소득 4만 달러 5대 경제 강국을 2045년도까지 만들겠다. 그리고 AI에 10조를 투입하겠다. AI에 10조를 투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안철수는 한동훈이가 이재명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가장 손쉬운 상대다. 그러니 물러나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제가 본 방송에서 다루고 그리고 이어지는 방송에서 또 추가적으로 지금 정치권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